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영철입니다. 오늘도 부정선거 의혹, 그 중에서도 QR코드 부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은 통상 복지부동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에 관한 한 민간기업 뺨치기에 창의적입니다. 2014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이 가능해지자 그의 첫 선거에서부터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바코드를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첫 해부터 QR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코드로도 충분한데 QR코드 아니면 안 된다고 우깁니다. 그렇다면 왜 법안 신설할 때 QR코드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알았겠죠. QR코드로는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2014년 법 개정 당시 바코드로 허락받고 그해 지방선거에서부터 바코드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처음부터 고의로 QR코드 사용 의도를 가지고 바코드라는 문구로 국회의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입법부가 정해준 테두리 내에서 공직선거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직원은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헌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쓰면 안 되는, 법에 안 되는 걸 써놓고 이거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줬다고 국회를 나무라는 거예요. 현재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회의원 후보와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는 민경욱 후보의 선거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QR코드 부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그 해명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인데 정보통신기술의 표준을 제정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가 2차원 막대부호로 나와 있으므로 QR코드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막대 모양의 기호에 포함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용어사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로 2차원 막대 부호로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용어사전에서 QR코드가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QR코드를 투표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중앙선관위에서 제대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포함해서 31자리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1차원 바코드로는 폭 10cm의 투표용지에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31자리 숫자를 담은 바코드를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에 넣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들어 본 QR코드인데요. 제일 좌측 것은 실제 사전투표지에 있는 QR코드고요. 거기에 담긴 31자리, 위에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31자리 숫자로 임의로 만들어 본 QR코드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크기거든요. 이 사이즈로 20mm 곱하기 20mm, 즉 가로 세로가 2cm씩 되는 그런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31자리를 넣어서 바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종류, 즉 위에 것은 숫자가 있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그런 바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과연 이 해당 바코드가 사전투표지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할 수 없이 QR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요 해당 바코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옮겼을 때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 숫자가 있어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는 이 숫자가 없는 거, 요 바코드를 옮겨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인정했듯이 폭 10cm의 투표용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공무원이 감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어 파면 또는 해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어 연금도 못 받게 되는데 업무가 어려워서 불법을 감행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사전투표용지에 31자리 숫자를 담은 바코드를 넣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면 애초 법을 개정할 당시에 바코드 아닌 QR코드를 쓰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QR코드는 복원력이 우수하고 위조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수한 복원력이 QR코드를 사용한 중요한 이유라면 중앙선관위는 가능한 복원력이 높은 QR코드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5번의 선거에서 모두 QR코드의 복원력이 최하위인 오류 복원 수준 로를 선택했습니다. 복원력이 중요하다면서 복원력을 미디움이나 하이로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우를 쓴 것입니다. 복원력을 로우로 선택할 경우 QR코드가 7% 이내 손상될 경우에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디움으로 설정했다면 15%, 하이의 경우에는 30%까지 손상되어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두 개의 QR코드는 모양은 다르지만 두 개 모두 똑같은 31자리의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QR코드 모두 버전은 2이고 매스크 패턴은 0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다만 오류 복원 수준, 즉 에러 코렉션 레벨을 좌측 것은 로우로, 우측 것은 하이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류 복원 수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QR코드를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켜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QR코드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를 청색 네모판으로 가려서 QR코드를 인위적으로 훼손시켰고요. 그 상태에서 스캐너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QR코드, 즉 오류 복원 수준을 로우로 설정한 QR코드에서는 스캐닝을 해도 QR코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측 QR코드, 오류 복원 수준을 하이로 설정하여 30%까지 훼손이 되어도 복원이 가능한 QR코드에서는 스캐닝을 통해서 31자리 숫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QR코드는 버전 2 오류 복원 수준 로를 선택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QR코드에는 숫자만 담았기 때문에 오류 복원 수준을 로로 설정할 경우 77자리의 숫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아야 할 숫자는 31자리이기 때문에 오류 복원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류 복원 수준을 하이로 높일 경우 34자리의 숫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중앙선관위가 밝힌 대로 복원력을 30%로 높였기 때문에 복원력을 중시했다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고, QR코드 내에 담을 수 있는 숫자가 34자리이기 때문에 31자리 숫자 이외에 남는 여유 공간은 3자리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QR코드의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중앙선관위가 QR코드의 오류 복원 수준을 로로 설정한 것이 그들이 QR코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을까요? 아니면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개인정보를 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직 섣부른 예단을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QR코드를 사용하는 마지막 이유는 위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QR코드로 사전투표용지의 위조를 가릴 수 있다는 주장에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럼 QR코드가 없는 당일 투표용지는 위조를 가릴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전투표용지는 위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쨌건 그럼 QR코드로 어떻게 위조를 방지한다는 것일까요? 사실 위조를 방지할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QR코드에 포함된 31자리의 숫자로 사전투표용지의 위조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QR코드에 담긴 31자리 숫자는 12자리의 선거명, 8자리의 선거구명, 4자리의 관할 선관위명, 그리고 7자리의 일련번호입니다. 선거 무효소송 또는 당선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사전투표용지에는 앞자리 24자리는 똑같은 숫자로 그리고 뒷자리 7자리는 1번부터 전체 사전투표를 실시한 투표자 수만큼의 숫자가 일련번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앞 24자리 숫자 중 다른 숫자가 포함된 투표지가 나오거나 7자리의 일련번호에 이상이 발견되면 그 투표지는 위조 또는 변조된 투표지가 될 것입니다. 일련번호에 이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같은 일련번호, 중간에 빠진 일련번호, 그리고 투표한 인원수보다 더 큰 일련번호 등이 될 것이며 이런 투표지는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투입되었거나 빼낸 투표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하는 중앙선관위가 재검표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QR코드에 너무 많은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바코드로도 충분히 31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고 그 바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이 QR코드를 사용한 미스테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바코드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법을 어기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이익이 현저하거나 둘째,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부터 명령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QR코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바코드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그 정보에는 법이 허용한 정보는 물론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정보, 즉 암호화된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 용어사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이번 선거를 비롯하여 과거 치러진 5차례의 선거에서 QR코드가 사용된 이유라고 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지금까지 치러진 5차례의 선거에서 사용된 QR코드를 분석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버전 1의 QR코드가 사용되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부터는 버전 2로 올려서 여유 정보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13자리의 영문 또는 숫자를 더 담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13자리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13자리의 자료는 우리의 주민등록 번호의 자릿수와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QR코드에 주민등록 번호를 암호화하여 담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투표자의 투표 성향, 즉 현 집권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응한 유권자는 대략 118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38%의 유권자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했으니까 약 4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감점을 줌으로써 불합격시킬 수 있는데요. 실력으로 보는 필기시험에는 감점을 주지 못하지만 면접에서는 얼마든지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진급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죠. 지금 검찰에서 행해지는
인사상의 많은 문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소위 말하는 주류의 변화가 아닐까요? 이처럼 국민 신분의 개조를 통해서 그들은 영구집권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7년 5구 대선에서 사용된 QR코드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또 QR코드를 썼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바코드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 때문인지 암호화된 정보를 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여 QR코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바코드를 계속 부정하면서 QR코드를 사용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앞으로도 법과 무관하게 QR코드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QR코드에는 암호화된 정보가 들어있다고 확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모든 부정과 불법의 결정판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장군의 소리는 전 세계를 수소문해서 SQRC, 즉 비밀 QR코드 소프트웨어를 구입 중에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QRC가 확보되면 시청자 여러분께 QR코드에 어떻게 비밀 자료를 담을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